19번째 황금만능주의를 지향하라입니다. 요즘 한국의 남자들은 돈을 못 벌면 가사노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2005년 연말 여성가족부에서 2,925가구 5,9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전국 가족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도는 학력과 수입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사노동의 범주로는 식사준비, 세탁, 다림질, 집안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이 제시되었고 소득 편차 100만원 단위별로 한 주당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도는 99만원 이하 1회에서 2.7회, 199만원 이하 0.7회에서 1.6회, 299만원 이하 0.3회에서 1.4회, 300만원 이상은 0.1회에서 0.6회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100만원 이하 소득을 올리는 남편은 최대 주 3회 가까이 가사를 분담하고 있으며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주 1회 미만 집안일을 돕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가사노동이 1-20분 안에 마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개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1시간 이상씩 소요되며 더구나 단위 노동이 각기 떨어져 있기보다는 상호 연관된 성격이 짙은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자는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반면 고소득자는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뜻이 됩니다. 한편 소득 수준과 가사노동 참여도를 단순 비교하면 높은 소득을 올릴 경우 가사노동 분담에서 훨씬 자유로움을 나타냅니다.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한 것은 연령별로 가사노동 참여도를 살펴볼 때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20, 30대 남편들의 주당 가사노동 참여도는 1.2회에서 3회, 40대는 0.2회에서 1.5회, 5, 60대에 이르면 0.8회에서 2.1회로 나타납니다.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 시기인 40대 가사노동 참여도가 낮은 것을 소득 수준 격차와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입니다. 가사노동에 참여하나 안 하나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가정들이 가장의 소득 수준에 대해 일정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장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된 것을 시사하며 그 붕괴 요인이 단지 소득 격차 때문만이라면 가정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 인식해야 합니다. 더구나 사회 개방을 부르짖는 이들이 늘 지적하는 바 성차별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식 구조조차 영향받을 수 있는 사조라면 더욱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여 접근해 가는 것이 옳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황금만능주의에 따른 가치관 전도 현상은 엄격한 종교 의례를 유지하고 있는 이슬람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슬람의 성스러운 달인 라마단 기간 중 해가 떠 있을 때는 전통을 유지하나 해가 떨어지면 바로 과식과 쇼핑의 달로 바뀌는 풍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라마단은 알라 신에 대한 숭앙과 이웃 친지들과 덕담을 나누며 지켜온 미풍양속이었으나 이제는 라마단 특수 품목으로 분류된 식품류, 의류,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들은 연중 판매량의 45%까지 이 기간 중 판매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은 연간 광고비의 절반 이상을 이 기간 중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쇼핑몰의 라마단 기간 개장 시간은 평소와는 달리 저녁 8시 30분에서 이튿날 새벽 2시 30분까지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도도한 물결이 이슬람 지역까지 휩쓸고 지나가는 모습은 확연합니다. 남의 종교에 이르기 전에 기독교계 안에서도 어디까지 옳고
어디까지 막아야 한다는 구체적 담론이 시급히 형성되어 구습이 아닌 한 지켜져야 할 전통은 아름답게 계승하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 본론에서는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결론에 들어갑니다. 유념할 것은 결론부에 있다고 제일 나중에 일어난 사건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결론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 나옵니다. 유심히 볼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구조죠. 1장부터 유다가 선봉에 서서 외부와 군사 충돌을 했습니다. 이어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외부와의 종교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사사들이 명멸했습니다. 12명의 지도자들이 등장했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사기 기자는 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는 사람 왕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은 사람 왕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이라 읽는 것이 옳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왕을 백성들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드온이 승리하고 삼손이 힘을 떨쳐도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끼워 넣거나 아예 필요할 때만 불러냈기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론부에 와서는 광야에서 유리했듯 심령이 유리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종교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어 종결부에서는 군사 충돌까지 등장하여 유력한 지파가 사라질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외부와의 싸움에서도 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지 서술합니다. 외부와의 싸움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내부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교 싸움의 중심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는 아닙니다. 사사 이야기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에서 다시 은 1100개가 등장합니다. 들릴라에게 제공됐던 뇌물의 가치 기준입니다. 당시에 아마도 상당량의 금액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이 상당한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란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투자 손실을 본 아들에게 돈을 맡긴 어머니가 한참 욕을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치 기준이 완전히 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다음에 미가가 어머니에게 돈을 찾았다고 하며 돌려드리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입술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나 마음에는 돈 생각밖에 없습니다. 돈을 되돌려준 아들을 칭찬하며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은 200을 들여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어겨가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아들 집에 있는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두고 그것도 모자라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허울 좋은 가정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분석하며 사사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집에 한 레위 소년이 찾아들었습니다. 팔레스틴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안 주는 대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지 않자 생계가 막연해져 떠돌게 되었습니다. 앞서 미가 집의 난장판 상황은 왕이 없다는 사실에 해당되지만 이어지는 레위 소년 이야기는 왜 왕이 없는가? 란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소년에게 헌물을 주어야 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지파에서조차 말씀이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이 소년의 이름은 나중에 밝혀지지만 다름 아닌 모세 집안의 요나단이라는 이였습니다. 다른 집안도 아닌 모세 집안 사람이 이 지경이었으니 다른 레위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찾아온 요나단의 신원을 확인한 미가가 그에게 자기 집안 제사장이 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더라도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대로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은 항상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것이 은 10개와 의복 1벌과 매일 식탁이었습니다. 여유 있는 물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찾아다니던 요나단은 바로 이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제사장 직분을 역시 아무나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는 요나단이 미가의 집에 있기를 좋아했다고 적습니다. 미가의 아들 중 하나처럼 대우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가는 그에게 제사장으로서 자기 아버지가 되라고 말했지만 미가로부터 돈을 받는 그는 미가의 아들 중 하나처럼 됐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결국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있기를 좋아한 이유는 제사장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술 더 떠 미가는 요나단을 거룩히 구별하여 다른 아들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레위인이 자기 집 제사장이 되었으니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가의 입장에서는 기원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미가의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다음 장이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21세기 10년을 지나며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경종이 울렸습니다.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그 이후 주식시장의 한 회 사이클이라고 여겨지는 8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란 표현에 걸맞게 국제적인 공조로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각국의 몸부림은 처절할 정도고 기업은 물론 가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심대합니다. 생활경제론에 따르면 금융버블이 한창이던 시절 직장인들은 모여 아파트, 채권, 사교육을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닌자 대출, No income, no job, no asset loan과는 달라 보였으나 한국의 은행 대출은 가계 부동산 대출 비율이 엄청 높았을 뿐 아니라 은행 예대율이 적정 수준을 훨씬 초과하여 실제적으로 은행들은 은행채를 발행하며까지 대출해주고 가게들은 이 돈들로 안전한 투자가 아닌 고위험성 자산인 부동산, 주식, 펀드를 매입하는 데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 가게 대부분이 빚을 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위기를 거치며 한국 자체가 디스카운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구들은 한마디로 이전보다 가난해졌습니다. 이제는 바른 노동소득 증대 개념 형성과 더불어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고위험성 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처, 즉
채권, 예금, 실물 투자 등에 활용하여 재산을 형성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경제는 정직합니다. 정도를 걷는 것만이 상상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정도 걷기의 대명사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죠. 26살에 병권을 잡은 그는 알프스 원정을 통해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는 군사학의 기본인 적이 언제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르게 승리를 거두는 발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자는 이를 가리켜 대기만성, 대음무성이라 했습니다. 큰 그릇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들어가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같은 큰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나의 감정이 조절되고 바른 투자로 이어져 생활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황금만능주의에 갇혀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정직한 가이사는 바른 정치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먹고 살고 남을 만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넘어서려는 의도 자체가 황금만능주의의 싹입니다. 만일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가이사를 세우실 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외적 성장이 중요합니다. 하나, 본질은 내면의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속이 엉글면 밖으로 터지게 될 것이 순리인데, 속은 놔둔 채 밖의 치장에만 요란하면 힘만 들고 남지도 않습니다. 소위 경제에서 거품을 빼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스스로의 거품을 걷어내고 실속 있게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그 시각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영적인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황금만능을 털어내지 못하면 세상에 희망은 없습니다. 노사멸은 한인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해 청소년기의 이민 가정 자녀가 가정과 교회 등지에서 외적인 자극과 도전을 받고 이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인 가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녀가 보고 한인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면서도 평화로워야 이민가정의 교인 자녀들이 바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 가운데 특히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사회의 한 구성 요소로서 만족하는 것을 넘어 대한사회로서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는 공공선의 요소가 다름 아닌 합리성과 평화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신의학자가 성장기의 이민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눈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면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과연 교회를 교회로 인식하는 기준이 다름 아닌 합리성과 평화로움이라는 사실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대안을 요구하는 사회에 합리성과 평화로움을 줄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근대기부터 교인을 빼앗기기 시작한 후 포스트 모던기에 들어와서는 스스로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좌초하는 듯이 보이는 교회가 나갈 길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합리성을 회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지도자들이 취할 자세 역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추구하고 그에 순복하며 그래서 평화로움이 사라지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것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겠습니다. 20번째, 자기 본의를 탈피하라입니다. 이때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삼손의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가 아직 왕이 없는 시절에,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절에 자기 땅을 받지 못해 땅을 구하는 중이었을 때 일이 났습니다. 사실은 단지파도 땅은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지키지 못해 일이 생겼습니다. 단지파가 땅을 구하러 다니다 도착한 곳이 미가의 집이었고, 이때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가 미가가 스스로 세운 그의 집 가정 제사장인 것을 안 5명의 정탐들은 자기들의 행하는 길이 어떨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요나단이 여쭈어 보았다는 내용이 없고 바로 평안히 가라고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듣고 싶어하는 대로 말해주는 가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뭘 믿고 평안히 가라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탐들이 도착한 곳이 라이스인데, 이곳은 당대 무역으로 성업하던 시돈인들처럼 생활이 유족하고 그 옛날에 권세 잡은 자 없이 서로 협력하여 살았기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면서 아무 외부인과 상종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추측하건대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와 살면서 서로 해 끼치지 않고 살도록 자급자족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파가 오기 전까지 방어와 수비를 신경 쓰지 않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정탐들은 단지파가 모여있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귀환하여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덧붙이길 하나님께서 라이스를 붙이셨으니 게을리하지 말라고 독려했습니다.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으니 하나님 성호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라이스 정벌대 600명이 무장을 하고 마하네단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정탐들의 정보대로 미가의 집에 이르러 신상들 에봇, 드라빔을 탈취했습니다. 그 사이 제사장이 제재를 하려고 하자 단지파는 위협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단지파의 제사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요나단은 주저함 없이 응낙했습니다. 마치 제사장 자리 가운데서도 더 좋은 자리가 있고 영전의 기회를 잡은 양 행동했습니다. 가짜임이 틀림없습니다. 신상들, 에봇, 드라빔, 게다가 제사장까지 얻은 단자손은 흡족한 마음으로 일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탈취 대상물들을 전면에 세웠기에 행진 속도가 자연히 느려졌습니다. 반면에 신선 물건들은 물론이고 제사장까지 강탈당한 것을 한 미가는 이웃들을 모아 단자손을 따라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왜 자기의 물건과 제사장을 마음대로 빼앗느냐고 따졌습니다. 단자손은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대신 살고 싶으면 조용히 돌아가라고 협박했습니다. 역부족인 것을 깨달은 미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짐작했던 것이 끝내 헛물망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미가는 요나단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신상과 에봇을 만들었을까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을 받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은커녕 있던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쭈어보지 않아서였습니다. 오늘날 자기들만의 잔치를 차려놓고 흡족히 여기다 또다시 후회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 단지파는 미가의 물건과 제사장을 노역한 데 이어 라이스도 점령해버렸습니다. 참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단자손이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홀로 독야청청 외롭게 사는 이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이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단자손은 불탄 자리 위에 성읍을 쌓고 조상의 이름을 본따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가 아수르의 포로가 될 때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단지파는 미가가 만든 신사 물건들을 보존하여 세워두므로 종교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문제거리가 되자 종교 문제는 정치, 군사 행동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후 진행되는 인물들의 이야기의 말미가 이를 증명합니다. 역사는 그리고 성서는 이 순서를 냉정하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화시켜 생각하면 정치, 군사 다툼 이면에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뿌리 깊은 민족과 종교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는 항상 자기중심, 자기본위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를 도와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전히 자기 먼저입니다. 이러한 이기주의가 내려놓아지지 않는 한 세상의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는 더 이상 개교의 중심주의를 벗어나 교회 연합과 일치에 매진해야 합니다. 같은 교단이 아니더라도 신학과 목회를 나눌 수 있는 지역교회들이 힘을 합치고 보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세상이 교회에 바라시고 기대는 부분도 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BBC 인터넷판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10가지 일을 뽑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이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지미 호파 실종 사건입니다. 1967년까지 전 미 트럭 운전사 노조 위원장이었던 지미 호파는 200만 명의 노조원을 이끌며 강력한 정치 세력을 규합하다가 사기 혐의로 쇠고랑을 찾고 추록 후 재기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중 1975년 디트로이트의 레스토랑에서 종족을 감춘 후 아직껏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는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 뒤를 이어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브라질에 영구 보관하도록 했던 줄리 맥컵의 행방, 코카콜라 제조 비법, 그리고 영국 노동당 지도부였던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사이에 있었던 1994년 5월 그레나다 밀담 등이 꼽혔습니다. 많은 증거와 단서들이 있음에도 결정적인 물증이 없이 미제로 남게 된 것들입니다. 일단 살아있다면 요즘 과학기술로는 차츰차츰 알아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레어와 브라운 밀담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알아내는 것 가운데 특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인들에게 관심을 끄는 사실은 유대인의 천재성이 이루어지는 요건입니다. 적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을 포함해서 교육학자들은 유대인의 조기교육, 특히 성서 조기교육이 그들의 천재성을 키운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나 그것 때문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레고리 커크랜 박사가 이끄는 유타대 연구팀은 유대인 천재 대부분을 배출하고 있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독특한 유전병을 통해 천재를 배출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대인을 대별하면 중부와 동부 유럽에 사는 아시케나지, 이베리아와 북아프리카에 사는 세파르디, 그리고 중동 지역의 몸은 오리엔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소로스, 트로츠키, 키신저 등은 모두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며 이들은 철저하게 근친혼을 고수해왔는데 이러한 결혼 전략을 통해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발병 빈도가 높은 19개의 질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산 물질인 스핑고지질과 DNA 회복 장애를 선천적으로 물려받곤 하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은 두 장애로 인해 각기 DNA 복제 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 형성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영향은 신경과 신경돌기 성장을 촉진시키고 뇌세포의 상호 관련성을 증진시키는 바 이렇게 이상 성장한 뇌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발달하여 지능이 높아진다는 추정이죠. 코크란 연구팀은 의학적인 추정 외에도 재미있는 사회학적 이론을 내놓았는데 그
그것은 중세기 아시케나즈 유대인들이 주로 종사한 직업군은 고리대금업, 세금 징수원 등으로 이들은 유대인의 관습대로 가업을 대물림했고 현대사회에서 증명되듯이 이 같은 직업군은 높은 지능지수를 필요로 하며 가계도 분석 결과 이런 직업군 가운데 사회적 성공을 거둔 상층부는 훨씬 많은 자녀를 양육했음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의 천재 자녀 양육 비결은 특정 지역 유대인들이 근친혼을 통해 뇌세포 발달을 증진시키는 질병 유전자를 대물림하고 직업 역시 고도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를 이어 종사하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 그 가운데 천재들이 나왔다는 진화론적 설명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는다면 조기 교육에만 매달리는 한인들이 새겨들을 비밀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비밀을 캐는 일이 쉽지 않지만 현재 정보를 아는 일 역시 어렵습니다. 캐나다에는 연방정보커미셔너라는 직책이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보 접근법의 투명성 감사 결과 정부 정보 접근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별로는 알버타주만이 A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매니토바, 뉴펀랜드가 B, 브리티시 콜럼비아와 온타리오가 C, 퀘벡이 D, 그리고 나머지 사스쿼치와 노바스코시아, 뉴브런스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가 F를 받았습니다. 특히 PEI,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빵점을 받아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주로 분류되었습니다. 정보 요청 시 즉석으로 공개된 자료들은 카테고리별로 학급 사이즈, 도로공사 스케줄, 교내 폭력 사태, 수질 검사 기록, 시 공무원 근태 기록, 경찰 불만 소송 기록, 음식점 위생 기록 순으로 32%만이 공개되었으며 경찰관이나 연방 공무원 근태 기록 공개는 거부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요청된 경우 공개된 자료들은 경찰관 근태 기록, 경찰 불만 소송 기록, 시 공무원 근태 기록, 도로공사 스케줄, 학급 사이즈 음식점 위생 기록, 수질 검사 기록, 연방 공무원 근태 기록 순으로 62%가 공개되었습니다. 45개 대중소 언론사에 89명의 기자들이 투입된 이번 감사에서 추후 주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알버타나 마니토바주 등은 쉽게 공개한 반면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아직도 정부 정보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는 문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PI의 교육청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전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죠. 연방정보커미셔너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연방 및 주정부법에는 정보를 원하는 이들에게 질문 없이 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며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는 시민이 정부를 섬기라는 태도의 다름 아니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또한 대형 언론사 기자는 89%의 정보 획득률을 보인 반면 소형 언론사 기자는 47%에 그친 점도 비밀 유지 대상 차별화라는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국내 정보 접근법이 운영되고 시민정신이 높은 캐나다에서 공무원들의 태도가 이렇다면 민주화 과정 중인 한국 공무원들의 태도는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법이 있으면 지켜지는 풍토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법주지 풍토는 정부를 비롯한 공동체 노력과 더불어 개인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1985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를 대는 등 각양각색의 부정직한 모습을 캐나다인들이 보인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나의 부정직한 모습의 상대가 부정확할수록 양심에 거리낌 없이 쉽게 향한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한 결과를 순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사무용품을 집으로 가져온 적 있음 62%, 아프지 않은데 회사에 병가를 낸 적 있음 55%,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데 알리지 않음 51%, 시험 보다가 남의 것을 베낀 적 있음 48%, 인터넷에서 해적 파일을 다운로드한 적 있음 46%, 외도 사실을 속인 적 있음 45%, 주차된 차에 흠집을 내고 그냥 간 적 있음 26%,
음식점에서 진열된 음식을 그냥 먹은 적 있음 22%, 장애인 주차지역에 주차한 적 있음 22%, 습득한 현찰 귀중품을 신고하지 않은 적 있음 20%, 이력서에 과장 기재한 적 있음 17%, 현찰, 소프트웨어 등 회사 것을 개인용으로 쓴 적 있음 13%, 내 잘못을 동료 직원 잘못 탓으로 한 적 있음 11% 등입니다. 이상에서 보듯 선진국 국민으로 알려진 캐나다인들도 다양하게 부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아 보이지만 개인 용도로 회사용품을 무단 사용하는 결과 전국 소미업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간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서는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죠. 교인들만이라도 좀 더 정직하게 살면 세상은 그만큼 좀 더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이 스스로 얼마나 부정직한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